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그 핵융합 에너지가 굉장히 친환경적이란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핵융합을 이용하면은 환경 오염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같은 거는 전혀 나오지가 않겠죠. 좋은 점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원자력 발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원자력 발전소하고는 달리 핵융합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이 없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핵융합을 하면서도 중성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이렇게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가 있으면은 그 주변이 방사화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저준위 폐기물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핵 분열과는 달리 핵 분열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뭐냐면은 이 아까 연쇄 반응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일단 그 핵 연료 자체가 우리가 반응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연쇄 반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 쓰고 남은 핵 연료를 아무 데나 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핵 융합은 그런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플라즈마가 꺼지면 끝이에요, 핵 융합은.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과정에서 주변이 약간 이렇게 저준위로 방사화된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이런 저준위 폐기물들은 좀 상대적으로 빨리 분해될 수 있고 위험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핵융합은 충분히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해질 것이잖아요. 사실 요즘에 가장 좀 핫한 분야가 제가 좀 좋아하는 분야인데 빅데이터, 그리고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요즘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분야가 정말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의 발전도 중요한데 핵융합처럼 그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그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뭐 증기기관의 탄생이 당연히 영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요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이 영국에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유로 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할 때는 주로 그 환경적인 부분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핵융합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자님 혹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보통 뭐 바다는 있으니까 뭐 수력발전소나 뭐 조력발전소 할 수 있을 것 같고, 석탄 캐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석유나 우라늄 같이 좀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들은 전부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원료 자체를 수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핵융합 에너지의 원료인 중수소나 삼중수소는 아까 제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뭐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고, 뭐 바다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이런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면 특별한 자원이 아니었던 바닷물이 석유같이 귀중한 에너지원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자원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핵융합 에너지 기술 자체가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특히 좀 매장된 자원이 많이 없는 나라는 더더욱 핵융합 에너지를 경제적인 이유에서 열심히 연구할 이유가 되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개척하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뭐 우주 이런 부분이겠죠? 예, 일단 지구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에는 거의 없는데 우주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어요. 뭐냐면은 헬륨의 동위원소 중 하나인 헬륨-3라는 자원인데요. 이건 달에 많다고 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 이게 가장 쉬운 반응이긴 한데 여기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성자가 나와요. 근데 이 중성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준위 폐기물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를 쓰게 되면은 아까 제가 양성자, 중성자 말씀드릴 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성자는 양성자나 중성자 두 개예요. 하지만 헬륨3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헬륨3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은 중성자 대신 양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성자라는 거는 통제하기 쉬운데 왜 그러냐면은 얘는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전하를 띈 물질들은 저희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붙잡아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성자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는 그거를 핵융합으로 내가 붙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성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막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헬륨3를 써서 우리가 핵융합 반응을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삼중수소와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반응보다 조금 더 온도를 많이 올려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헬륨3를 써서 이런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진짜 거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청정한 에너지원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연구원님께서 강연 마지막에 이제 우주 탐사에 핵융합을 이용한 엔진이 활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우주에서 풍부한 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뭐 우주 탐사와도 핵융합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핵융합 에너지는 미래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위협하는 환경과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사회를 바꿔나갈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반드시 필요한 게 핵융합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